지켜내야 할 꿈이니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영광국제마음훈련원의 동선이 시작됐습니다. 결제식을 마치고 첫 번째 강의는 이론상 서원문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론상 서원문하고 먼저 생각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서원문을 많이 외웠는데 원불교에 가면 모든 의식에 서원문을 함께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가하고도 그냥 모든 의식이 함께 했는데 원불교에는 주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주가 있고 법복이 맞는 영주, 그리고 참여에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주는 보면 우리가 천도제 의식에 주로 많이 쓰고 영주는 기도문에 할 때 쓰고 청정주도 역시 기원문에 쓰는데 이론상 서문만큼은 이제 모든 의식에 쓰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말로 약방이 감초같이 쓰는 이론상 서문은 어떤 뜻이 있어서 대흥사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론상 서문만큼은 모든 의식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어느 날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생각해보면 이론상 서문은 이론상을 본받아서 맹세서자 원할 원자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을 보고 우리가 맹세하고 어떤 맹세를 하냐면 자기의 원을 맹세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 시절에 공부할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원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고등학생 때 자기들의 원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대학을 지나가는 사람, 대학을 지나가더라도 학과 과목이 다 다르고 또 직장을 하더라도 다 원이 다르고 하고 싶은 역량과 능력과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을 똑같이 간다는 생각은 그렇게 저희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원문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전교도, 제가 출가 전교도에게 이걸 이렇게 외우도록 하셨는가.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동생들하고 누가 빨리 외우는가 상을 준다고 그래서 열심히 외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 맹세하는 서원문인데 그 이제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생각하면 요즘 아이들은 제가 교도님들께 가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손자녀가 대개 몇 살쯤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그랬더니 3살쯤 되면은 옷도 자기가 골라 입고 먹는 것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부모님이 지도하는데 이렇게 안 따르고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가 이제 울고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대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꾸중을 못 하시고 그대로 들어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부모 말씀도 잘 이렇게 쉽게 듣지 않고 또 밖에 나가서 스승이나 많은 외부 사람들에게 말을 그렇게 듣지 않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찍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상이죠.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속으로는 불편해도 따라갔던 그런 세대인데 생각하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세상이어서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원하는 바를 바르게 지도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은 대흥사님께 서원문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많이 읽고 외우면서 지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저희들이 여자아이들인 잘 모르지만 커서 뭐 되려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 또 커서 뭐 되려 그러면 이러고 저런 걸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구타원님을 처음 뵙고 구타원님께서 출가를 하니까 무슨 마음으로 출가를 하렸냐 그러니까 구타원님께서 나는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니까 전 세계 인류 중에 여성이 반절인데 그 반절만 위해서 살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 해주셨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전 세계 여성을 위한 사원도 엄청나게 큰 사원인데 대종사님께서는 그것도 그렇게 큰 사원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큰 사원이냐면 일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뜻으로 저희들에게 자기의 뜻을 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이론상 서원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일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을 키워주시고 깊게 해주시고 넓혀주신 것이 저는 이론상 서원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론상 서원문을 같이 한번 아까 결제식 때 읽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벌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야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동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론상 소문 공부를 그동안에 많이 해오셨을 텐데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고 교당에서도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저는 이론 중심보다 현실에서 제가 이 서문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 또 실행할 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건 저렇게 생각한다는 면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고 쉬운 말씀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특별한 기구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조금 서툴더라도 잘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은 원기 23년 1938년 11월경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경문입니다. 이 경문은 306자, 그 적은 숫자로 그 속에 이론상의 진리, 사은, 사막, 인과의 이치 등 원불교 기본 교리를 모두 다 집약돼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태산종사님께서는 이 서원문과 원불교 교전은 3세 재불재성의 도본이요 천만 경전의 근원이다. 집을 지으려면 도본을 내야 집을 지을 수 있듯이 부처를 만들려 해도 도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론상 서원문이 306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8만 대장경을 축소를 하면 금강경이 되고 금강경을 다시 축소하면 반야심경이 되는데 이 반야심경은 260자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진공의 도리, 공의 도리를 많이 주로 밝히신 그 경이어서 반야심경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빌공자. 펜? 됐어요? 안 됐네? 반야심경을 한자로 말하면 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8만 장경을 축소하고 또 금강경을 또 축소하고 반야경을 또 축소하고 그랬는데 이 우주의 원리 전체를 진리와 인과와 모든 걸 함께 사막, 사은까지 넣어서 306자에 집약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각 성자의 뜻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책을 한 권 읽어도 그것을 집약해서 말한다는 게 쉽지 않고 한 사람은 생애를 조금 얘기를 해도 그렇게 집약해서 확실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저도 저희 아버님이 조카들, 손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버님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주 전체적인 진리를 공의 자리만 아니고 변화의 자리까지 전부 넣어서 이렇게 서원문에 밝히셨다.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본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도본은 이제 그 체죠. 우리가 한문을 배워도 체를 놓고 배우는데 저희가 중학교 때 그 가정 시간에 치마를 만들어도 그 치마를 만드는 기본 도본을 놓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가를 하든지 재가교도로 계시든지 간에 새로운 인격보다 다른 인격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노릇을 어떻게 살할 거냐,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살할 거냐, 교도 노릇을 어떻게 살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출가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 거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소문 놓고 하나하나 대조하고 살아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어떤 그 살고 싶은 생각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 도본이라는 것이라는 서원문이 도본이다. 더 크게 말하면 이런 원불교 교진 전체가 도본인데 집약하면 대산종 목사님 말씀 본문 받들으면 삼세 재불 재성 부처가 되고 성불하고 재중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본이 서원문이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산종 목사님께서 또 이 서원문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 전체가 난리가 나서 다 없어진다 해도 이론상 소문 하나만 남아 있어도 다시 회상을 펼 수 있고 대종사님 법을 다시 펼 수 있다. 대종사님 법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막팔조고 제일 진수가 이론상 서원문이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 사막팔조인 것은 우리가 다 알겠는데 진수가 서원문이다.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홍삼이 요즘에 보면 엑기스라고 해가지고 자그마한 데 들어있는데 굉장히 비싸고 그건 조금만 넣어도 영양이 많다고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리가 교전에 다 있고 사막팔조 사원사유 다 있고 이론상장에 이론상 진리가 다 있지만 그걸 모두 합해서 꽉 졸여가지고 진수를 찾는다면 이론상 서원문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셔서 진수라는 생각도 해보고 서원문이 왜 진수인가도 한번 마음 깊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산종 목사님께서 전무후무한 원만한 법이다. 전무는 이해를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전무는 전에는 없었다.
대흥사님께서 내놓으신 것이 후천개벽 세상을 맞춰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성자는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일정 공간적으로도 일정 부분이고 시간적으로도 일정한 시간을 그 법이 유효했던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을 내놓으셨지만 내 법은 정법, 상법, 개법 1000년, 3000년 지나면 새로운 미륵불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법을 최선을 다해 내놨지만 이 법은 이 시대에 한 3000년 정도 그동안만큼은 이 법이 큰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3000년이 지난 또 다른 조금 변화된 더 진급된 세상에는 이 법이 아니고 그 세상에 맞는 새로운 성자, 미륵성자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후에 메시아가, 새로운 메시아가 나온다. 그럼 그 예수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2000년하고 불교에서는 3000년이 엇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새로운 성자가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내일 일도 잘 모르고, 저희들이 이제 한 달을, 지난번에 일제고사를 잘못 봐서 다음 달 월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한 달을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한 달을 공부를 잘못하면 성적이 떨어진다, 이것은 짐작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3000년 후, 2000년 후를 저렇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그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능한가? 물론 성자이시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느 날 생각하기를, 저희들은 직장에 과장이나 주임이나 주사로 있을 때는 위에 어른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일은 일주일이면 갔다 와라, 이 일은 그래도 한 달은 있다 와라, 이제 그렇게 기간을 정해주면 그 기간에 다녀오죠. 근데 그 회사 최고 지도자는,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회장은 자기가 그 날짜를 정하잖아. 기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럼 그렇게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 회장은 그건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회장이 그 기간과 상황을 다 파악해서 나는 내가 현재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어떤 일을 위해서 나가는데, 나가서 그래도 1년, 2년은 내가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그동안의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나갔다 올 수 있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자기에게 갖고 있는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자유가 되는데, 그러면 그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 자유로운 사람은 그 회사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판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깝게 좁혀보면, 제가 이제 형제간이 많은데, 제가 나가고 없을 때, 부모님도 안 계실 때 동생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누구한테 맡기고 합니다. 그러면 애기라는 아이한테 맡기고 가면 한 서너 시간 뒤에 오면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한 일주일은 집안이 괜찮을 거다. 절대로 일주일 못 가고 한 하루 이틀밖에 못 갈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A라는 동생, B라는 동생한테 맡기면 집이 정리가 잘 되고 있을 거다. 아니면 엉망진창일 거다. 그걸 저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회사를 가진 분은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어느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부장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그것이 흩어지지 않고 얼마만 갈 거다. 그거는 이해하는 거는 그 회장은 알 수 있어요. 그걸 더 크게 생각하면 성자들은 내 법이 어떤 법이고, 내 법은 이 법이 사용할 기간은 어떤 기간이고 어떻게 한다는 걸 되게 아신다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즘에 일기예보를 보면
그전에는 하루 보고 이틀 보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 보고, 그런데 지금은 그 일기예보가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가요? 한국 전체도 가고, 한국 전체만 가는 게 아니라 매일 보면 세계 각지에 있는 일기를 다 어떻게 될 거라고 예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기예보의 원리를 가지고 일기예보를 위한 기계가 많이 발달하면 그걸 사용해서 전 세계를 비춰보고, 비가 언제쯤 올 것이고, 지진은 어디쯤 날 것이고, 눈은 언제쯤 올 것이고, 그 양은 얼마, 그걸 전부 잴 수 있는 것이 과학과 그 인류가 변하는 원리이죠. 그런다고 생각하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이 법이 전무하고 후무다, 뒤에도 없을 것이라고 보신 것은 전체를 보신 그 대각 성자의 입장에 보면 아까 제가 본 것보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정확하고, 또 한 회사도 한 부장이 보는 것보다 회장이 보는 게 더 정확하고, 그런 것처럼 성자들이 보신 그 대각의 해안은 그렇게 시간 공간을 넘어서서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5만 년 대운이라는 말씀 하실 때도 5만 년이라는 생각이 엄청 길고 또 전 세계를 하나로 한다, 그런 말씀도 엄청나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말씀을 저희도 현재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기계나 문명이나 정신 문명으로 보면 그것이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년 대운이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무후무한 원만한 법이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해하는데 제가 도움을 받은 것은 대산정 목사님께서 그런 법문도 해주셨어요. 내가 만일 30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법을 말했을 거다. 내가 2000년 전에 그 중동 예루살렘에 태어났으면 예수님과 같은 법을 낼 거다. 앞으로 돌아온 세상은 세상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모든 성자가 함께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조금씩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날리고 화성을 가고 목성을 가고 그런 계획을 하고 우주 정거장을 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수학의 가장 기본을 가지고 그 비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면 이 손가락이 여기서 하고 저 끝에 거리하고 대하면 이것이 몇 센치로 보이는데 그것이 줌으로 해서 얼마고, 그런 원리 하나를 가지고 태양을 재고 지구를 재고 화성을 재고 금성을 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떤 분이 그 냉난방기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것을 장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을 가게를 하다가 잘됐다 잘못됐다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여름에 선풍기를 많이 사놨다가 못 팔고, 또 조금 사놨다가 많이 더워서 또 물건이 없어 못 팔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분은 그런 것을 굉장히 비교적 잘 맞춰서 장사를, 여름에는 자기가 선풍기를 많이 사놓으면 많이 팔리고, 또 조금 사놓으면 조금 팔리고, 겨울에 또 온풍기를 많이 준비하면 또 많이 팔리고 또 조금 팔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 한국에 우리가 자기가 그 선풍기나 온풍기를 팔아야 되는 그 지역의 날씨를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몇 년 동안 통계를 내보고. 근데 그 한국의 날씨만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날씨의 흐름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그 통계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통계를 많이 내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선풍기를 많이 준비해야 될지 적게 준비해야 될지 그걸 알아서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하나를 이 세상에 판매를 하는데도 전 세계적인 흐름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날씨를 안내하는 우리 일기예보를 안내하는 아나운서들 보면 설명을 보면 우리가 왜 춥냐? 북대서양 공기가 이렇게 오고 또 밑에서 뭐 저기 필리핀에서 저기 태풍이 이렇게 올라와서 며칠 걸릴 거다. 또 그 태풍의 크기는 어떨 것이다. 이걸 전부 세밀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세계가 그 기후 변화의 원리를 보고 재면 다 재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 것이 우리 집에 며칠 걸리고 저쪽에서는 며칠 걸리고 이게 강풍이 그 몇 미터의 크기면 며칠 걸리고 이것을 다 알아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비교적 기계가 정확할수록 이 일기예보가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기예보가 자꾸 틀린다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계가 부족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멀리 우리도 띄우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훨씬 정확도가 커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종사님 대각하신 그 힘이나 정산종 목사님께서 대종사님을 알아보시고 진리의 눈을 뜨신 그 힘을 보면 이건 전무후무하다는 말씀이 저는 신임이 같고 전무후무하다는 믿음이 커져서 다른 생각을 정말 그럴 것인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그 많은 그 고민과 번민과 의문 속에서 어느 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스스로 가슴 속에 넣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주셨을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마음으로 많이 부대끼고 노력하고 해서 정말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맞다. 그럴 때는 다른 법에도 확신이 서고 믿음이 커져서 수행이 훨씬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미국의 야구가 이제 본고장인데 거기도 이제 행크 아론이라는 선수가 100년 만에 하나 나올 사람이다.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100년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 후에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전체적으로 봐서 100년에 하나 나올 똥말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운동도 운동의 원리를 알고 그런 포즈, 그런 타력, 그런 홈런, 그런 타력의 힘이 얼마인가를 보통 알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것은 훨씬 100년에 하나 나올지 500년에 하나 나올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김연아라는 우리 피겨스케이팅의 세계 1인자가 있는데 그 아이는 한국에서 그 전에 그렇게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 아이만 딱 하나 나왔고 그 뒤에도 지금 그렇게 금메달을 따는 아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언니가 스케이트 타는 걸 보고 다니다가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그 언니를 가르치는 스케이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언니를 2년 가르치는 2년 후에 야가 하는데 얘를 몇 달을 보니까 얘가 그 언니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부족한데 야가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훈련을 시키면 언니보다 훨씬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엄마한테 언니보다 동생을 시키는 게 좋겠다 말씀 몇 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2년이라는 세월을 언니를 가르쳤는데 가를 그만두고 동생을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둘을 가르치면 돈이 또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생님하고 매번 상담하다가 나중에 이제 동생을 가르쳤어요. 그게 걔가 이제 14살인가 5살인가 처음으로 주니어 대회, 세계대회에 나갔는데 처음으로 나가니까 그 주니어 대회에 나온 모든 그 선수나 코치들이 볼 때 처음 보는 아이가 너무 잘하니까 저 아이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왔다. 대한민국 코치를 불러서 너네들 애국가 갖고 왔냐 안 가지고 왔다.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 갖고 왔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라. 제가 1등 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불현하게 애국가를 갖고 와서 정말로 며칠 후에 했는데 걔가 1등을 했어요. 주니어부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은 언니하고 동생하고 비슷한 것 같고 또 각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면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나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은 1등 할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안이 열리고 대각을 하고 진리의 눈을 뜨고 이런 것은 그렇게 그 원리를 가지고 계속 적공하고 그러면 보는 눈이 커지고 보는 눈이 커지면 또 더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이 전무후무라는 말씀이 그냥 글자 내자가 아니다. 그냥 내자가 아니고 그 정산종사님은 사실 대종사님께서 내가 할 일을 정산한테 맡기고 가면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할 거다. 그 정도로 힘을 주시고 믿고 가신 어른이신데 그 어른이 이 서원문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원만한 법이라고 하신 말씀을 받들면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서원문을 그냥 많이 외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외우면 이 서원문이 훨씬 나에게 가까워지고 그 의미가 많이 전달이 되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난리가 나서 없어져도 서원문만 가지면 이제 그 회상을 다시 펼 수 있다. 근데 저희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이 이론회상을 펴시는데 100년 역사지만 저는 한 40년대부터 학생회를 다닌 것 같은데 그때부터도 원불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한 60여 년을 살아오는 과정을 아는데 난리 속에서 다 없어지고 이론상 소문 하나만 가지고도 회상을 펼 수 있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소서라는 책을 공부할 때 대산용 목사님께서 저희 여름방학에 신도하러 가면 소설을 공부하라고 하셔서 여러 번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설 서문에 보면 이 책에 이제 그 다 분석 행위처럼 다 태워서 없애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벽장에다 감췄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소설하는 책을 갖다가 그 사람을 묻은 묘지를 그 벽의 속에다 소설을 넣어서 묻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많은 세월 후에 어떤 도둑이 그 묘를 도구를 해서 그걸 던져가지고 그 책이 나와서 얼마 많은 후에 그 책이 많은 사람에게 공부를 하는 그 기본이라는 말씀이 서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고 또 없애야 될 것은 아무리 갖고 싶어도 이제 보존하고 싶어도 없어지는 그 원리가 있는데 이론상 서문은 어느 누구든지 머릿속에 있든지 가슴속에 있든지 책이 있든지 그렇게 하나 있으면 대종사님 회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서문만큼은 정말 소중하게 갖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의미를 잘 알고 그래야 되는 그 문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예요. 유무초로 생사문이다. 전에 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언어도단, 말이 끊어지고 글자도 끊어지고 그런 빈 공의 자리다. 유무초의 생사문이다. 그러면 유화무를 넘어서, 유화무가 있는데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유화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화무를 그것이 있는데 있는 속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현실 속에서 크고 작고 예쁘고 미흡고 좋고 나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넘어서는 공부를 하고 글자와
문자를 넘어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애선이요 진공 평등의 이치고 조사선이요 묘의 차별의 이치라고 해주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아까 이론적으로 따져서도 공부를 하지만 이 이론은 언어도단 입증 유무초로 생사문은 어떻게 보면 성리로 들어가는 공부 기초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일원상성을 많이 외우지만 앞에 부분은 다 그렇게 그냥 그런 자리지 그러고 넘어가고 또 그런 자리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성리로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열애선 도리로 들어가고 조사선 도리로 들어가는 공부로 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결제식에서 여산 원장님께서 유론상은 견성 성불의 화두라고 삼으시라고 하셨는데 원불교가 대산용 목사님께서 다른 종교를 다니다가 원불교로 오면 진학이다. 그러시고 우리 법은 대학생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대학생 수준의 공부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의 공부는 어떤 것이냐.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데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방정식을 아무리 말해도 모르고 방정식이 나오면 너는 이건 다음에 배워야 돼.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시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미분적분을 잘 못 배우고 이제 잘 모르고 졸업을 했는데 지금은 방정식이 초등학교 3, 4학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배웠을 때 지능하고 수학에 대한 지능하고 지금 시대의 수학에 대한 지능은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3, 4학년 때도 방정식을 가르쳐도 되기 때문에 수학하는 분들이 진도를 거기다 넣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 성리를 이렇게 대학생 수준의 인지가 발달된 그런 세상에는 성리를 그냥 이렇게 막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까 방정식을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에 던져주듯이 저희들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그 글씨를 배우는데 지금은 글씨를 다 배우고 다 띄고 들어가잖아요. 학교에. 글씨 모르고 들어가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집에서 기억력 가르쳤냐? 그것도 아닌데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리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텔레비 보고 해가지고 글자를 다 떼더라고. 그렇게 인지가 발달되는 세상. 그래서 기초가 달라지는 세상이야. 기초를 가르치는 것이 달라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세상에 인지가 대학원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과거의 법으로 그렇게 내놔서는 이게 지도가 잘 안 될 거다. 500개, 250개 그렇게 내놔가지고는 지도가 안 될 거다. 그러셔서 주신 법문인데 그러면 이제 이론은 언어도는 입증처, 유무처, 생사문을 저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우냐 이렇게 공부를 못하죠. 아까 얘기대로 글자를 따져서 이론을 따져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해서 따져서 공부하니까 당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열애선이고 진공 평등의 이치라는 걸 언어도단 입증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근원에 가서는 텅 빈 자리고 모든 것이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평등한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어도단 입증처를 이해하려고 들어야 이 자리에 빨리 도달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성리를 저희들 입학해서도 성리 연마 못하게 하셨어요. 저희들 그 대학 다닐 때도. 근데 이제 성리는 어떻게 하냐? 아침 좌선 끝나고 맑은 시간에 잠깐 잡았다 놔라. 성리 연마하면 머리 아프다. 너희 머리 아프고 위 소화를 못 시켜서 몸에 병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론상 성문을 많이 내놓으시면서 원래는 이게 성리를 던져주신 것인데 지혜가 아직 덜 발달된 시대에는
의리선을 먼저 해주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열애선과 진공 평등 이치가 어떤 것일 거냐,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서 어느 도단 입정선을 들어가시려고 해야 제대로 들어간다. 그냥 이론으로 그래 글도 떨어지고 말도 떠난 그런 자리다, 그래 텅 빈 자리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론만 있지 그 자리에 들어가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이고 묘유 차별의 이치다. 유무초월은 유와 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거든요. 나눠서 있으면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유와 무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로 있어요. 차별로 있는 것이 그것을 보고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묘유냐? 왜 묘유냐? 저희들이 이 우주를 이렇게 보면, 현재 삼단만상을 보면 나무도 각양각색이고 꽃도 각양각색이고 나무가 자라는 온도도 각양각색이고 그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 섭취도 다른 것이고 온도도 추위와 더위와 물의 양도 많고 적은 전부가 달라요. 그렇게 다르게 수용을 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유래요. 똑같이 물량도 똑같고 햇빛도 똑같고 바람도 똑같고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묘유가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묘유는 묘하게 있는 게 어떻게 묘하게 있어? 그것 하나하나, 삼나무에서 하나하나가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태의 원리가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 생태의 원리가 자기에 맞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으면 사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묘유인데, 제가 이제 그 자연과학사적으로 보면 공룡이 이렇게 있었던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시대에 같은 시대에 딱 멸해가지고 지금 공룡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 갯가의 물도 방죽도 어떤 때는 도령이 있고 어떤 도령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말켜놓으면 도령이 언제 왔니 그가 또 살아고 있어요. 이것이 묘유 아닐까요? 묘유. 없어진 것 같은데 자기가 살아야 되는 조건이 갖춰지면 그것이 묘하게 와 있어요. 저희가 정화원 제가 사감할 때 정화원 뒤에가 조그마한 이렇게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여름만 되면 맹꽁이가 어서 오는데 맹꽁이 저녁 내 울어요. 연보러 오고 좌선을 하면 학습을 하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맹꽁이가 정말 맹꽁인데 겨울에 없다가 여름에 물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 나오는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아이들이 잡아다가 어디다 치우면 또 와 있어요. 이게 묘유 차별인데 자기가 살 수 있는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묘유 차별입니다. 그래서 유물을 똑같은 재산, 똑같은 권리, 똑같은 명예, 똑같은 인물, 똑같은 역량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묘하게 있는 그것이 어울려서 세계가 함께 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플랑크톤이라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계가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훈련을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플랑크톤이라는 게 그 바닷속에서 가장 미생물이에요. 그럼 가장 적은 미생물이면 그건 존재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그 미생물이 없으면 그 아주 미세한 보잘것없는 것이 없으면 그것을 먹고 자라는 다음 물고기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물고기가 없으면 또 그 다음에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윤회하는 상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플랑크톤이 왜 없어지냐? 공해가 많아가지고 허공에 오존이 뚫리면 그게 내려와서 플랑크톤을 없앤다. 그러면 이 지구에는 플랑크톤부터 모든 존재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묘유차별이죠. 그 이치를 아는 것이 유무초월 생사문인데 유무초월이라는 말하고 생사문이라는 말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있고 없는 걸 넘어서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사문이다. 이것은 연말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세상에는 공부하는 방법도 이렇게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저희들이 이번에 통선하면서 이런 그 온라인을 하면서 이런 지금 기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방법은 이런 기계를 활용을 할 때 제대로 값어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해서 묘유차별이라는 게 그때그때 어떤 상황을 타개하는데,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 선풍기, 에어컨을 가지고 넘어서듯이 이 온라인 세계를 넘어서는, 동시대에 생중계로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넘어서는데, 제가 이것을 처음 쓰는데 너무너무 이것이 신기하고 귀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어도 더위를 지낼 수는 있지만 더 활용해서 더 생활을 편리하게 살면서 편리함 속에서 공부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론은 언어도단 입장처의 의무처로 생사문이라고 그랬는데, 이론상의 진리에서 이론을 어떻게 설명했냐?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대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고 대소음의 분별이 없는 자리고 생멸거래 변함이 없는 자리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고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앞에 두 줄로, 처음에 두 줄로 하신 것하고 뒤에 이렇게 더 여러 7줄로 설명하신 그것하고를 우리가 비교해서 연구를 하시고 연말을 하시면 그 공의 자리나 용의 자리를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이론상 진리에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이고 본원이고 본성 자리를 설명하시고, 그게 공에 없는 자리를 대소음의 분별, 생멸거래 변함, 선악업보, 언어명상에 다 끊어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다고 설명해 주신 그 면을 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는가를 공부를 하시면 현실에서 유무 초월하는 공부가 대수유무 생멸거래 선악법 언어명상으로 유무 초월하는 그 공부가 조금 더 설명이 될 것 같고, 본원이고 시민이며 본성이면은 언어도단의 입정처가 이렇게 나눠진 걸로 연말하시면 조금 더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말씀을 드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열애선과 조사선, 이제 의리선을 우리가 그 앞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성례를 공부하면 이제 우리 여산 원장님께 성례 말씀하시겠지만, 성례를 얘기하면 되게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그 말 같고, 저 말을 들으면 또 그 말을 같고, 또 이 말을 들으면 많이 그러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해주신 법문을 가지고 그 구별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리선을 얘기할 때는 성리의 자리, 우주만유의 본체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참마음 자리를 들어갈 때 텅 빈, 언어도단 입장처럼 텅 빈 자리로 들어가서 공의 자리에 체득한 것이 열애선이고, 공의 자리를 체득해서 그 공의 마음을 텅 빈 마음의 자리에 입각해서 현실로 나오는 것이 조사선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리선은 그런 공과 체와 용 이런 것을 설명할 때, 문자로, 글자로 설명할 때 그걸 보고 의리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열애선은 더 높고 조사선은 한 발 나왔기 때문에 열애선의 공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발 나오는 조사선까지 가야 더 공부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여기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열애선은 조사선이 아니면 참 열애선이 될 수 없고, 조사선은 열애선이 아니면 참 조사선이 될 수 없다. 열애선이 공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공의 자리를 현실에 놔둬 쓸 수 없으면 그 참 열애선이 아니다. 조사선이 현실에다가 쓰지만 현실에다가 쓸 때 빈 공에 체득한 열애선이 같이 나와서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는 참 조사선이 아니다. 그 말씀은 그 전에 대산종 목사님께서 성불 재중이다 그러면 성불하고 재중 안 할 수 없고 재중하고 성불 안 될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불을 먼저 하냐 재중을 먼저 하냐 그러면 성불은 너무 넓고 크니까 그럼 모든 사람 같이 공부하고 화목하게 잘 살고 이렇게 대중하고 중도를 맞춰서 함께 잘 살아가는 재중 이것을 하면은 언제 성불해? 대중하고 같이 삶을 잘 살면 어떻게 성불해? 그러고 또 성불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또 언제 앉아가지고 사막팔조 사원사를 따지고 앉아가지고 그 공부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도달하면 그 뒤에 재중한다. 그럼 재중은 누가 언제 하냐? 근데 이제 대산종 목사님께서 정말로 재중을 하면 성불이 된다. 정말로 성불을 이치에 도달한 사람은 재중도 한다. 그 말씀하고 이 말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불이라는 말도 어렵지만 성불과 재중할 때 성불이 되지 않고 어떻게 제도사고를 해? 이런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이제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럭비 그걸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학교 대표쯤 되고 고등학생 대표가 되고 대학에 가서 대표가 되면 그 사람은 초등학교 농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줘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실업에 어디 이제 국가대표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제 뭐 대학교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이제 그렇게 보면 농구의 자격증은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만큼 자격증, 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만큼 자격증, 대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재중도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여기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재중의 실적이 늘어나고 재중의 범위가 커지면 성불의 범위도 커지는 거예요. 성불의 범위가 커지면 재중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데 표준을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선과 열애선을 과거 불교에서처럼 그렇게 따지면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인데 정산종 목사님 법문 말씀 받들면 참 열애선은 조사선이 겸한 것이고 참 조사선은 열애선이 겸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박정훈 그 이사님께서 정산종 목사님 시봉을 오래 하셨는데 그걸 직접 정산종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개송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올리니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는 의리선이고 지극하면 유화무가 구공이 나는 열애선이고 구국육시 구족이 나는 조사선이다. 그럼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의리선과 열애선과 조사선이 구별이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유냐 무냐 무냐 유냐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를 연마하는 것은 의리선이고 그것이 유화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지극한 자리에 가면 이제 유화무가 없는 자리잖아요. 구공이잖아요. 그것이 열애선이고 그 공이 다시 움직이는 것은 구족이다. 이 세상에 나와서 공이 활동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볼 때 조사선이다. 그러시면 앞에 말씀하신 열애선은 조사선이 포함된 것이고 조사선은 열애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참 조사선을 말씀하고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이론상 소원본에서 앞부분은 결국 성리를 던져주신 거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성리를 던져주신 거라고 공부한 적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으로 하고 또 그 자리를 연마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하고 성리로 연마해서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그 우둔한 시대에 살았고 돌아온 시대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딱 받으면
성리로 들어가서 본체에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애선과 조사선을 조금 더 대선연구사님께 조금 더 설명해 주셨어요. 열애선은 아까 말씀드린 공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중선이다. 고요한 자리에, 텅 빈 자리에 고요한 자리에 선이고, 조사선은 현실로 나와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중상선이다. 의리선은 문자로 따져서 하는 것이다. 근데 의리선이 없이 열애선, 조사선 가기는 이제 과거의 불교에서 화두를 놓고 막 앉아서 맞고 품무만 모를까 돌아온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설명을 해서 알아듣지 않으면 이제 들어오지 않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어머니 손잡고 따라가고 이웃 사람 손잡고 따라갔지만 지금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의리적으로 문자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이 의리선과 그 조사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의 자리에 대한 공부를 불교에서나 저희 원국에서 많이 하죠. 본래 자리에 들어가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본래는 원래 텅 빈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공을 어떻게 공부할까? 텅 빈 자리를 잘 모르겠어요. 이 공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채군관하고 석공관이 있습니다. 잘한데? 그러면 공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서 이것이 없는 자리다고 막 파고 들어가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석공관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분석하는, 이론적으로 분석을 많이 해서 공의 자리를 들어가면 그렇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 채공관, 이건 본체 자리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채공관.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석공관, 분석해서 공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그런 공부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분석해서 아는 것은 이제 수심결에 이제 그런 법문도 있어요. 수심결에도 그런 법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오늘 현재는 제가 여기가 있죠. 그러면 5분 전에 나하고 5분 후에 나하고 현재 나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럼 어느 것이 나냐? 5분 전에 나가 진짜 나냐? 지금이 나냐? 미래의 나가 나냐? 그러면 과거의 나도 잡을 수가 없고 현재의 나도 찰나의 변화기 때문에 현재 나도 잡기가 잡으면 이제 변한 거잖아. 그럼 미래의 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있지만 실제로는 없다. 분석을 하면. 그래서 없는 것이구나.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눈이 어디서 있다가 오는 것이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가 모여 있다가 이렇게 부냐. 바람이 모여 있는 곳은 없어요. 근데 어떤 대기의 변화에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태풍도 오고 쓰나미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는데 현실을 찾으면 없으니까 그러면 바람이 없는 것이 맞냐? 그럼 기후 변화에 어떤 변화에 따라서 오지니까 그것이 온다 오는 것이 맞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다고 해도 맞고,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고,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이건 없는 건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공의 원리를 알면 열애선돌이 가는 것이, 그래요. 그것이 돈이 있고 없고 크고 작고, 대소유무도 크고 작고,
30평 아파트를 살면 행복하고 25평 아파트 살면 불행하냐? 옷을 300만 원짜리 입으면 행복하고 200만 원짜리 입으면 불행하냐? 행불행과 좋고 낮은 것과 크고 작은 것과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거기에 그것이 달려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현실에 조금 더 많이 갖고 있고 조금 적게 갖고 있고 그런 것이 무슨 그렇게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느냐. 이것이 이제 분석에서 행복과 불행 원리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야 크고 작은 것이 똑같아요. 작으면 어쩌고 크면 어쩌고 그러면 그것은 작은 것은 작은 것이고 큰 것은 큰 것이고 있으면 더 좋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할 때는 이것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것만이 행복이고 저것이 행복이 아니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건 나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금년 봄에 코로나 때문에 법회 훈련을 못 하다가 8월, 9월, 10월까지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원에 안 와서 하니까 많이 속상했는데 가서 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변해서 가서 하니까 또 가서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배우고 느끼고 좋았던 면이 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이 코로나가 없어서 꼭 훈련에 와서 하는 것이 좋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현장에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못 오시니까 저희 나가서 했는데 나가서 하면 또 나가서 하는 대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아까 직시하고 잘 가는 것이 문제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계 다루는 게 서툴어서 잘못했네. 이것이 이렇게 쓰는 것도 보시고 배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왕에 성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성리는 체와 용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서 체의 용으로 이제 한번 제가 공부했던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처로 생사문은 이것과 이것을 상대해서 보면 갔어요? 앞으로 가야죠? 네. 그러면 이게 체, 이게 용. 체와 용은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본체고 용은 그것이 현실로 나와 있을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론이 언어도단 입정처 유무초로 생사문인 바는 언어도단이기 때문에 없는 자리죠. 유무초를 초월했기 때문에 현실은 이제 없고. 천지부모 통법 법률 본원이고 재불제 법무 중생은 천지부모 통법 법률 재불제 법무 중생은 나누어진 현실이 나누어져 있는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저 두 개는 체라고 한다면 이 밑에 두 개는 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언어도의 입정처와 유무초를 두 개를 놓고 보면 또 이것이 체고 이게 용이고 또 이게 체고 이게 용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성리를 공부할 때 강의를 들으면 체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여러 개가 체가 나오는 거예요. 용도 하나밖에 없으면 용도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체와 용으로 나눈다는 것은 벌써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냥 언어 도단의 입정처는 그냥 상대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하면 되는데, 체로 용으로 나누어서 성리를 설명하는 것은 벌써 설명을 위해서 나누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설명을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주 전체 놓고 보면 그게 대고 김해보에는 소예요. 그럼 저를 놓고 보면 저 전체는 대고 제가 갖고 있는 이목구비는 소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하면 체와 용은 어차피 나누어진 자리는 어떤 걸 상대로 해서 말을 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연마하시고 현실 생활을 사실 때 체와 용은 상대적인 개념인데 어떤 걸 상대해서 어떤 걸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체와 용이 달라진다. 근데 저는 처음에 배울 때는 체는 체고 용이는 용이니까 항상 체는 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리품에 보면 사람 하나를 놓고 심성이기로 나누어도 보고 심성이기를 합해서 사람 하나로 만들어도 봐라, 이런 말씀 많이 거기 본문 있으십니다. 그러면 사람 하나로 체를 용을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또 다 합할 수도 있고 나눌 수, 이런 것을 보면 체와 용은 나눌 수도 알아야 되고 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체와 용을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걸 이해하는 데는 저도 좀 우둔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체와 용은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이 그 어느 것에 다른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성리를 공부하시거나 성리문답에 대한 책이 있는 걸 읽으실 때, 이걸 사람을 용이라고 했다가 아까는 또 사람을 체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데, 조금 잘 이해하시면 전반적인 체와 용의 전체적인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으실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강의가 1시간 조금 더 했는데요. 원래 강의 1시간 하고 30분은 문답 감정에서 질문을 받기로 했는데, 안내 드릴 때 그 질문 있으시면 훈련을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훈련원에 질문 접수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 시간 강의 들으시면서 의심이 있거나 이해가 잘 못 됐거나 제가 설명이 좀 잘 안 됐거나 평소에 의심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 만일 없으시면 바로 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아주셨어요. 없어?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하는가 질문이 없으시네요. 너무 어렵게 해드렸나. 어쨌든 이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뒤에 질문해 주시고, 아무 때나 훈련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연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말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전에 이론 아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교사 범보중생의 성품을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이것이 도대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네 가지 은혜로운 면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송천우 교수님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 그렇지, 전체에 있는 것, 이론은 이론적 사은이고 사은적 삼라만상이니까 우주에 있는 전체를 네 가지 은혜로운 면으로 나누어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대종사님께서 해주시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보면 한 단원을 공부하면 이 문단을 나눠라 그러면 제가 나누면 이게 틀리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눠주면 문단이 잘 나눠져.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마녀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지만, 우리가 나누는 방법하고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대각하신 면에서 나누신 것은 다른 것이다. 어떻게?
우주 만유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은혜로운 관계로 나누었을 때 네 가지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대종사님 해안으로 보신 우주 만유의 삼라만상의 존재가 은혜로운 관계로 맺어지는데 이 네 가지 은혜로운 관계로 맺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론즉 사은이고 사은즉 삼라만상이라고 해주신 법문하고 이 사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은이니까 그것이 본원하고를 연결해서 연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원불교학과 다닐 때 지리산 천은사라는 절에를 저희 학생 전체가 가을 소풍을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그게 큰 법당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안 큰데 그때 그렇게 크게 보였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다 나누어서 1학년은 이리 들어가고 2학년 이리 가고 3학년 저리 들어가고 다 나누어서 이제 제가 그 문을 향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다 저쪽 문으로 들어왔을 뿐이 이제 들어가니까 한 문이요. 한 법당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천지 은혜를 통해서 부모 은혜를 통해서 동포 은혜를 통해서 법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것으로 은혜 속에 존재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이 된다. 결국은 그 이론의 은혜로 이론의 진리의 작용이 그 천지 은혜 속에 나오고 부모 은혜 속에 나오고 그 은혜가 나뉘어져서 우리에게 와서 존재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힘과 기도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력과 타력이 필요한데 자력은 자기고 자신할 만한 타력은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재불조사 법무중생 성품이니까 내 성품이 곧 진리다. 나는 내 힘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 힘을 개합한 힘을 그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자성불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력양성을 보면 내가 내 힘을 많이 기르는 것이 자력양성이라고 하면 타력이라는 생각에 내 힘이 우주에 다복 차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힘이 우주에 다복 차기 위해서는 타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 타력에 의지해서 내가 간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의 근본은 더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못했냐 이런 본문도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안 되냐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은 어려서 제가 하는 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동생들을 길러보면 누워있다가 기어다녀도 지 혼자 기면 그것이 이쁘고 잘한 것이고 지 혼자 이렇게 서서 걸으면 아이고 혼자 서서 걸어요. 수저를 또 밥을 이렇게 떠먹으면 못하던 게 잘해.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것 같아. 공부도 자기 힘으로 가고 학교도 못 가는 것이 자기 힘으로 가고 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자력의 최고인데 타력이 무슨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타력인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서 가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내 것이 우주의 다복차게 크기 위해서는 우주의 다복찬 큰 은혜와 위력이 나를 감싸주고 그 은혜와 위력 속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 속에서 그 은혜가 우리가 커나가고 만물이 커나가는 은혜라는 것을 잘 모르요. 저희들이 여름에 농사를 지면 그냥 홍수가 없고 그런 비 피해가 없었고 가뭄의 피해가 없을 때는 물이 있어서 그냥 농사 진 것 같은데 가물고 보면 천지에서 주는 물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홍수가 져서 다 쓸어가고 나면 이 우주가 갖고 있는 물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다 내가 농사를 잘 짓고 물을 저기 있는 걸 떠다 넣고 풀을 매주고 해서 내가 농사를 잘 짓는가 생각하는데 이제 농사를 오래 지신 분은 이제
천지 기운을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공부한 것이 내 힘이 아니고 천지 부모 동포의 힘, 법률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 아는 것이니까 그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 자신할 만한 타력,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 있어서 내가 큰 성자가 되고 이 세상이 가장 평화 안락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것이 내가 자력을 키울 자신할 만한 타력이다. 사은이 있다는 걸 알고 사은의 원리를 알면 나는 어떻게 가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신할 만한 타력이라는 그 천지보호 동포 법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를 안니할 수 없고 이 동포 법률에 대한 은혜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다 깨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본원의 자리, 천지보호 사은의 본원 자리를 이해하고 아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서울문에다가 이걸 집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혼자 큰 것 같고 내가 공부한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된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출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일생을 살고 되돌아보니까 제가 젊어 한 30대만 해도 저희 아버님 제사를 집요를 지내러 갔어요. 그럼 저녁에 늦게까지 11시나 12시에 상을 차려가지고 그 뒤에 이제 먹고 한 1시, 2시에 자는 거예요. 그럼 아침 7시, 8시, 9시에 일어나. 그래서 저는 이제 10시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기숙사에서는 아침 4시 반 돼서 자기가 힘들어요. 왜? 다 일어나니까. 옆에서 다 일어나 나만 누워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 근데 그 집에 이제 제가 사가를 가니까 4시 반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식구가 다 자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 일어나고 자선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인데 일어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도반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주신 법칙과 규칙 때문에 내가 빨리 이것이 커졌던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했으면 3년 할 걸 30년 하고 30년 할 걸 50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대중생활하면 아침에 누워서 자기가 힘들고 집에 가서는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러니 자기가 힘든 이 단체 생활, 이 법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는데 그냥 저절로 일어나. 저절로 가서 앉았어. 저절로 앉았으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있는 걸 자꾸 다스리고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포 은혜가 제가 일생을 마치고 이렇게라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은혜의 90%는 그분들의 은혜가 아니냐. 스승님의 은혜, 동지의 은혜, 교도님들과 함께 했던 이런 은혜가 합해졌을 때 내가 이만큼 왔지. 혼자 집에서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은의 은혜가 근본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기가 이거 전부 범범하잖아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천지가 은혜가 내가 금방 안 보이고 부모 은혜도 잘 안 보이죠. 부모 은혜가 언제 알아요? 50, 60, 70이 된 게 부모 은혜가 조금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잘 모릅니다. 질문 2개 왔어요? 네. 그러면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를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답하겠습니다.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근원이 재불조사와 같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면 조금 억울하고 분하고 공부가 안 된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지 나는 근본적으로 대종사님과 같다. 진리와 같다. 그것을 그런 같은 성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걸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것이 모든 중생의 근원인데 나의 근원도 되지만 모든 중생의 근원도 된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 좀 부족해요. 몇 번 말해도 안 해.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대종사님과 같은 성품이다. 좀 늦게 개발되고 좀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저 사람도 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 성품이 개헌되도록 내가 도와주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덮어줄 놓을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현실을 현실에 잘못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도 상대방도 금생에 나오고 상극의 인연이여 속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근원도 대종사님과 제불조사와 부처님과 이론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면 그것이 개헌되도록 노력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피하고 놓고 저쪽으로 가고 그랬는데 나이를 먹고 저 제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이 내 것도 되고 상대방 모든 존재에도 그 사람이 갈마 있는 것은 이론이고 그 사람이 갈마 있는 근본은 제불조사라고 한다면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앞부분은 성리이기도 하지만 공부를 하셔서 그 성리를 체득하고 그 현실에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질문이 들어온 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와 용은 왜 구분하나요? 질문. 저희들이 무엇을 배울 때 그냥 탁 던져줘서 공부를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나눌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하면 손을 잡고 기억리언을 저희들 이렇게 손잡고 부모들한테 배웠는데 이것은 좌우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걸 배웠죠. 그걸 나누어서 배우잖아요. 좌음과 모음을. 부엌에서 밥하는 것도 배우면 쌀을 씻혀서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진리도 그냥 덩치를 탁 던져서 공부를 하면 되지만 그 진리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냐 하는 방법이 체와 용이. 이 쌀을 씻을 때는 이렇게 씻고 물을 이렇게 붓고 조리로 일고 그걸 왜 이냐? 옛날에 돌이 있어서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리는 이 우주만유의 본체고 그 본체를 그냥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 자리를 들어가려니까 그냥 이게 키다 보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본체는 체는 이렇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개 큰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나눈 것이 체와 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수저로 먹고 반찬을 할 때는 젓가락으로 하고 수저로 다 해도 되지만 그걸 나누어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처럼 진리가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체용을 잘 안 나눌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활 그리고 이제 자기 손을 다 놓고 면벽 9년 밤을 새워서 앉아서 이 무엇고 하고 앉아서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것을 구분해 설명하는 거죠. 제가 이제 배구를 배우는데 이제 토스를 이렇게 배우는데 그 선생님이 야 손을 이렇게 8팔짜리 위에 그려가지고 공이 오면 이렇게 탁 튕겨야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공을 던져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렇게 8팔자로 올려서 탁 해서 이렇게 탁 무릎을 약간 굽혔다가 탁 쳐라. 그럼 공이 잘 나간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큰 덩치인데 그걸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둘로 나눠 설명해서 결국은 체와 용 하나짜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눠놓으니까 하나를 나눠놓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근데 많이 나눠보고 또 나눠보고 또 나눠보면 알고 하나인데 나누고 나눴는데도 결국 하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도구로 성리의 본체에 들어가는 도구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래서 옛날에 손가락 올리면 이렇게 탁 칼로 자르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아닌가.
두 가지로 해서 나누어 생각하면서 자리에 들어가야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를 잘할 때는 야구 기능을 몇 가지 알려주죠. 투수는 투수대로 알려주고, 포수는 포수대로 알려주고, 아까 배구도 토스할 때는 그렇게 알려주고, 서브 넣을 때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줘야 그게 들어가는 것처럼 성리를 전체적인 거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자리를 알아서 말도 해야 되고 만져도 봐야 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체화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과 이론상의 차이가 이거는 많이 알죠. 이론은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를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론상은 그 진리를 형상으로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로 하면 거의 같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론상이라는 것이 했는데 저는 이론이라는 말씀을 왜 이론이라고 하셨을까? 근데 이론이라고 말씀을 딱 하니까 정산종사님은 이론이라는 말씀만 하셨는데도 만유시위일, 만유화위, 천지시 대원, 만유시위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한 일이라는 것은 만유의 하나고 천지는 천지시대 이 큰 둥근 하나의 원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이론은 내가 말한 이론은 유교에서 말씀하시는 태극과 같고 서가모니가 말씀하신 깨치선 법신불자리와 같다. 그것을 나는 이름을 이론이라고 붙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론이라고 붙이기 전에는 태극이라고 했든지 법신을 했든지 하는데 한번 이론이 붙이면은 그대로 부르셔야 되고 대종사님께서 왜 이론이라고 붙이셨는가는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글자, 그 두 마디가 많이 연구하시면 그것을 하나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는데 이 소리를 미국 가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소뚜껑을 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아는 사람 비슷하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줘야 알아들어요. 이론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신불자리에 나는 이론이라고 하셨다. 비슷한 자리를 설명해서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론상은 다 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형상으로 그렸다. 근데 이제 왜 형상으로 그렸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 금산사에 가서 그 어떤 그 방에 가서 이렇게 그리셨다고 그러는데 대종사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이론이라고 말로만 하면 너희들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형상으로 이렇게 그렸다. 아버지 어머니를 설명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보여주면 빨리 이해가 되지 않냐. 나는 이론상을 이렇게 이론상이라는 동그라미로 그려서 너희들한테 보여준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도 잘 몰라서 그렇죠. 대종사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론상 형상을 보고 진리를 찾아 들어가고 알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제자가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칠까요? 첫 시간 강의가 어떠셨는지 또 의견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기계를 통해서 조금 서툴지만 또 열심히 준비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잘 사용하고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